5월 13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4% 상승한 2608.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9% 상승한 731.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진칼, 플라즈맵, 파루, OSP, 유진로봇, SLS 바이오, 나우로보틱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는 외국의 의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대형 제약사의 폭리와 가격 인상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제약기업들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에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메디케어 등의 시장 영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가격은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최근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제약사이자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이번 달부터 위고비의 복제약 판매 금지가 시행된다면 위고비의 판매량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D&D 파마텍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증권은 한 달 이상의 장기지속형 제재와 경구제가 넥스트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D&D 파마텍이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LG이노텍과 현대차가 로봇용 부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두산도 피지컬 AI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전해지는 등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란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 등의 장치에 적용하고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두산은 피지컬 AI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최근에 이슈가 있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진로봇은 장동해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동해 사회이사는 로보틱스와 기계학습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연구자로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나우로보틱스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데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는 아시아의 대기업과 ODM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K3i는 언론을 통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연동한 자체 플랫폼인 뉴로트윈 X를 활용하여 로봇 시뮬레이션을 구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로봇 시뮬레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산업형 메타버스 적용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반려동물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의료 서비스 강화를 10대 공약에 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동물병원의 가격 공시 제도를 제시하며 반려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번 공약에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펫푸드와 동물약품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플라즈맵은 어제 언론을 통해 임플란트 표면 활성기에 대한 유럽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플라즈맵은 지난 3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9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파루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농촌지역과 관련하여 태양광 확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파루에 붙어준 기사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파루의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사에 파루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고 전해지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인 유니슨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진칼은 주식 대량 보유자인 호반그룹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장내 매수로 인해 호반건설의 계열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이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율이 각각 6.8%, 0.1%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 총합은 18%가 되었는데요. 호반건설 측은 단순 투자를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의 지분 변동으로 한진칼의 최대 주주인 조원진 회장과의 지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조원진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0%이며 이 중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10%의 지분을 제외하면 호반건설과의 지분율 차이는 1.5%에 불과한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진칼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토모큐브는 토모큐브의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의 황대현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진행하는 HTAM 프로젝트에서 토모큐브의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HTAM 프로젝트는 종양의 3차원 지도를 제작하는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가 토모큐브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토모큐브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토모큐브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한솔인티큐브와 시선AI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두 종목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코디는 1분기 실적이 호조를 기록했으며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코디가 색조 전문 ODM 기업으로 비상장 인디 색조 브랜드를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면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에도 신규 고객사들의 발주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 주주인 GP클럽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코디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저번 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상처 부위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언론을 통해 재생치료제인 아톰시의 첨단 재생바이오법 임상 연구에 대한 단기 결과를 유럽 소화기 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결과 기술적인 성공률이 80%로 확인됐으며 4명 중 3명에게서 궤양 치유가 관찰됐고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약가 인하로 인한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동반되면서 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상장 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이슨 캐피탈은 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리드코프는 경영 참여를 위해 캡터스 바이아웃 6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 중이던 메이슨 캐피탈의 주식 7,199만 주를 616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취득 후 지분율은 47%이며 취득 예정일은 5월 15일입니다. 이와 함께 메이슨 캐피탈은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준비 중인 소소뱅크 컨소시엄의 핵심 대주주로 참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메이슨 캐피탈은 소소뱅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 350억 원을 투자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메이슨 캐피탈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DSK와 베노티에날, 포메탈, 스톰테크, 메가이C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선진은 어제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 증가한 4,56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5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지글로벌과 평화홀딩스가 상승했습니다. 각각 이재명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조기 대선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재명 관련주와 김문수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은 최대 주주 및 사내이사의 장외 매수 소식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대 주주인 서은과 양주한 사내이사의 지분 증가 전자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BQAI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이재명 후보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BQAI는 언론을 통해 해당 협회의 주요 회원사로 동참했다고 밝혔어요. BQAI는 협회에 동참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AI 신뢰 안전 기반 강화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BQAI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웨이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코웨이의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으며 코웨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02,800원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솔루션은 1대2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상승했습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1,608만 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28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형포장, 2위는 평화산업,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윌비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평화홀딩스, 7위는 한솔홈데코,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HMM, 10위는 동양철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김문수 관련주인 평화홀딩스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둠지팜, 2위는 메이슨캐피탈, 3위는 넥스트아이, 4위는 나우아이비, 5위는 BQAI, 6위는 효림로봇, 7위는 폴라리스 AI, 8위는 프롬바이오, 9위는 SLS바이오, 10위는 유진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메이슨캐피탈, BQAI, SLS바이오, 유진로봇입니다. 메이슨캐피탈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BQAI는 AI 관련주이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SLS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이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APR, 9위는 하나솔루션,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2위는 실리콘투, 3위는 유진로봇, 4위는 오둠지팜, 5위는 D&D 파마텍, 6위는 로킷 헬스케어, 7위는 고영, 8위는 펩트론, 9위는 상지건설, 10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유진로봇, D&D 파마텍, 펩트론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신규 상장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D&D 파마텍과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